그냥 서 있다지, 서 있다. 그치? 그냥 이렇게. 미안해요. 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 올라갈 거고요. 보통 뭐 이제 학원을 다닐 수가 없거나 뭐 마음에 드는 인강이 없거나 할 때 그냥 제 이 미친 국어 강의 시리즈 보시면서 문학이랑 독서 이렇게 두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학도 착착착 계속 순서대로 업로드가 될 거고 독서도 착착착 순서대로 업로드 될 거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이제 제가 이 지문을 또 따로 첨 파일을 올려둘 거예요. 아니면 카페 주소를 삽입해서 이제 카페에 가입하시고 제 기출 이 파일 받아다 가시면 되는데 뭐 이게 인쇄가 좀 어렵다, 뭐 인쇄하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이제 마더텅 문제집 기준으로 문제 순서를 배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쇄가 귀찮으시면 마더텅 문제집 사서 그냥 차례대로 저랑 같이 강의 보면서 문제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제 얼굴을 좀 작게 했고요.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미친국어 문학 1강 현대시부터 할 겁니다. 현대시.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알아두세요. 선생님 저는 현대시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개념을 같이 잡아가면서 문풀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이 다시 한번 개념이 안 잡혀 있어도 선택지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 선택지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개념이 잡히는 거 알겠죠? 그냥 꾸준히 이 강의 보시면 개념은 스스로 잡힙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약속을 할 게 뭐냐면 뭐 여기 빈칸 요 정도에다 써놓으세요. 요 정도에다 써놓으시는데 뭘 쓰냐면 문풀 순서를 좀 잡아둘게요. 요거는 우리 미친국어 이 연속으로 계속 올라갈 강의에서 계속해서 말할 거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단순하게 약속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먹히는 것만 할 거예요. 알겠죠? 시험장에서 먹히는 것만 할 거야. 자, 영순위로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제목부터 본다고 말하겠죠. 자, 몰랐으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제목을 봤어. 예를 들어 이 지문. 이거 2015학년도 9월 모평 기출로 할 거거든요. 자, 황지우 씨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좋은, 정말 실력자인 학생은 혹은 감각이 있는 학생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계절이네. 봄도 뭐예요? 계절이네. 선생님, 저희 벌써 계절이란 개념을 확보했어요. 이거를 이제 시어로 뭐라 그러냐면 계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계절이 보였어? 계절 관련한 단어가 보였어? 무조건 뭐 확보? 계절감 확보한 거야. 벌써 현대시에서 하나 배웠어요. 알겠지? 계절감을 외워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아니요. 그냥 계절 관련한 시어는 다시 한번 보다. 계절감이다. 괜찮나요? 자, 벌써 계절감 잡았어. 우린 시에 벌써 10분의 1 정도는 읽은 거예요. 알겠죠? 제목도 시의 일부예요. 자, 제목 봤어.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래. 자, 그 다음에 제목 봤으니까 두 번째로 뭐 봐야 돼요, 이제? 보기 봐야 돼요. 보기 보러 갑시다. 자,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는 거니까 애초에 뭐예요? 아니, 평가원 출제자들은 보기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보기 먼저 보기로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논리적인 거예요. 자, 자기 부정이 없으면 뭐도 없다? 변화도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가볼게요.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도. 생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 스스로의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자, 이 필기는 좀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변화와 생성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각각 자기 부정과 스스로의 내적인 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대1 대응하시고. 자,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제목에서 우리 봤지 않았어요?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 꿀팁. 우리가 이제부터 뭐 독서나 문학을 할 때
아니라 이런 거 나오면요. 부정당한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저는 X 쳐버릴 겁니다. 그럼 애초에 선택지에서 외부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외부 갖고 왈가왈부하는 애들은 뭐야? 적절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알겠죠? 계속 가볼게요.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뭐 그렇대요. 자, 가볼게요. 다시 한번 내부의 변화, 생성, 노력이랑 관련돼 있다. 근데 이거 누구의 노력? 나무의 노력. 아, 그럼 우리 확정. 일단 나무가 주인공인 것 같아. 근데 뭐랑 뭐가 동반돼야 된다? 자기 부정, 스스로의 내적 힘. 그러면 이것들을 뭐라고 그랬다? 얘는 노력이라고 했다. 혹은 변화 생성도 노력이라고 했다. 이렇게 읽었으면 아주 나이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못 읽겠죠. 그래서 내 강의 들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같이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이제 보기까지 읽었으면은 자, 이제 지문 고고. 자, 근데 저는 독서는 문단마다 읽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가 올라가겠지만 현대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 전체 독해를 해버립니다. 끊지 않고 가기로 약속합시다. 알겠죠? 저는 끊지 않고 가기로 약속했어요. 왜냐면 현대시 자체는 압축적이라서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시 전반적인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아, 나무는 나무래. 그냥 자기 몸으로 나무래. 일단 주인공 누구? 나무가 딱 잡혔죠? 일단 계속 가볼게요.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 여기서 씨발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대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일단 그냥 넘어가 계속. 왜? 아니, 보기에서 계속 나무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아, 그냥 일단 나무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겠고 이 정도만 읽으세요. 그냥 가볍게. 자, A 파트 나오네. 2번 문제에서 물어볼 거지만 우린 다 읽고 가기로 했죠. 자, 가볼게요.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아우 추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목에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니까 일단 언제야? 겨울이겠고요. 영하 20도 더 추워졌어. 겨울이겠고요. 온몸을 뿌리 박고 뿌리를 내렸다는 소리겠고 대가리 쳐들고 대가리를 쳐들었다? 근데 나무잖아요. 나무가 대가리가 있어요. 그럼 뭐다? 그냥 서 있다지, 서 있다. 그치? 그냥 이렇게. 미안해요. 자,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자,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자, 이거는 알아두세요. 선생님, 저 나목이란 이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애초에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올 거면 그건 한문 시험이겠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니까 몰라도 돼. 그냥 어떻게 가? 그냥 개무시하고 무방비로 서서 이렇게 읽으세요. 알겠죠? 누가? 아, 나무가 괜찮나요? 지금 주인공 나무로 잡은 거 맞죠? 우리 계속 두 손 올리고 아니 두 손 올렸대. 나무한테 두 손이면 뭐겠어? 이게 이거겠죠. 그쵸? 두 손이면 그냥 가지 두 개인가 봐.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법 같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도 같이 해준다 그랬죠?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 이 벌 받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두 손을 올리다라는 것 자체, 대가리 머리잖아요. 쳐들었다는 것 자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이건 이제 화류법이라는 겁니다. 혹은 의인법도 돼요. 괜찮나요? 자, 활유는 이제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비유했다는 걸 활유라 그러고, 의는 사람이 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사람이 아닌 것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화류든 의인이든 다 비유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유법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 정도만. 나무인데 대가리를 쳐든데 서 있대, 두 손을 올리는데 벌을 받는데, 대가리 서서 두 손 여기까지 몰라도 벌 받는다는 거 자체는요 사실 사람의 이제 고유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벌 받는 거를 나무한테 대입을 시켰네? 그럼 여기 뭐가 쓰였다? 의인법 정도는 쓰였다. 뭐 선생님 화류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알겠죠? 요런 건 그냥 가끔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벌받는 자세로 섰대. 그냥 이걸 전체적으로 봅시다. 자, 고정관념 대입할게요. 여러분, 좋은 상황 같아요? 좋은 상황 같아? 추워. 대가리 쳐들고 있어. 거긴 추운데도 무방비로 서 있어. 벌받는 자세래. 좋은 상황 같아요? 좋지 않은 상황 같죠? 이럴 때는 저는 삼각형을 매겨줄 겁니다. 부정시어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들이 모여서 이걸 뭐로 만들어서 부정적 상황으로 만들었죠. 괜찮나요? 저는 A 자체는 그냥 부정으로 볼래요. 알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누가? 나무가 그러나 끊어주시고. 이게 아닌데. 자, 요거는 지금 벌받는 이 상황을 부정한 거죠. 부정을 부정하면 뭐예요? 긍정이 되죠. 그쵸? 자, 이 상황과 지금 대비되고 있죠. 충돌하고 있죠. 이게 아니래. 이 상황이 아닌 것 같대. 그러나로 봤잖아. 그럼 가볼게. 어떻게 변하는지. 온혼으로, 영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속으로 몸속으로?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기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속으로 몸속으로 내적인 힘. 근데 뭐도 나왔어? 아니래.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이라 그러잖아. 자기 부정? 자, 여기 써놓을게요. 자기 부정, 내적, 뭐였죠? 그쵸, 내적인 힘, 내적 힘. 저는 이렇게 할게요. 둘 다 나왔네? 둘 다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될 거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될 거다? 노력이 시작될 거다. 괜찮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몸속으로 붙으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이 영하 아까 어디였어요? 이거였잖아. 여기였잖아. 그쵸? 카꼬아 알겠죠? 그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뭘 한다? 버티고 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왜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보기에서 뭐 하려고? 편화하려고, 생성하려고. 괜찮아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현대시는.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영상은 이 동영상이 아니죠. 영상 뭐예요? 영하 반대. 그쵸? 상온.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따뜻해졌어. 변화가 보이죠, 지금? 변화가 보이죠?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이런 건 뭐예요, 이제? 그쵸? 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나무가. 나무에 지금 변화가 보였죠? 밀고 올라간대. 지 혼자서 밀고 올라간대. 이것도 뭐로 할 수 있다? 의인으로도 갈 수 있고 화류로도 갈 수 있다. 알겠죠? 밀고 간다는 것 자체, 막 밀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동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한테 이입시켰네. 화류되고 의인도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동작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가볼게요. B 파트. 우린 다 읽고 문제 풀 거예요. 다 읽고 현대시는 무조건 이제. 자,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누구 몸이야 이것도? 다시 갖고 와야죠. 자기 온몸 누구 거? 나무 거였잖아. 그럼 온몸이 으스러지는 거 나무가 으스러지도록 자기 자신이 으스러지도록 반복이네. 자, 여러분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반복된 것 좀 볼게요. 나무 그다음에 뭐 자기 그다음에 또 영하라는 단어가 3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아닌데 밀고 올라간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약속해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 문풀 순서 옆에다 써놓읍시다. 항상 내가 매 시간마다 좀 중요한 건 따로 빼서 이렇게 쓰라 그럴게요. 자, 별표 해놓으시고 방금 반복을 얘기했거든요. 반복.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왔던 거. 반복은 항상 강조를 동반을 해요. 근데 또 뭐도 동반하냐면 리듬감, 즉 은율감도 동반을 해요. 이해되나요? 요거는 약속이야 사실상.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이건 내가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반복은 뭐를 동반? 강조와 리듬, 은율감을 동반한다. 알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이것도 뭐야? 밀고 간다라는 이 활동적인 이 행동을 뭐 한 거야? 강조한 거예요. 알겠죠? 강조한 거.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모두 일어났어. 리듬과 은율감도 느껴졌어야 돼. 계속 가볼게요. 자,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또 얘도 반복. 으스러진다는 것 자체, 나무의 몸이 으스러진다는 것 자체를 강조했고 리듬감을 형성해 준 거예요. 불을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봐봐.
자기 누구 계속 나무잖아 나무 계속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었대요. 자 남한테 혀가 있어요? 이런 것 또한 뭐다? 의인법의 하나다. 사람한테 있는 거를 나무한테 있다고 했네. 의인법의 하나다. 괜찮나요? 계속 가볼게요.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자 제목 도움 받을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고 이미 약속했죠. 싹이 났대. 자 고정관념 갖고 와. 고정관념 갖고 와. 뭐예요? 계절감이 변했네. 괜찮나요? 싹을 내밀다. 아, 봄이 됐구나. 괜찮나요? 근데 봄이 되고 봄 이제 계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하는 건데 뭐도 일어났어야 돼? 다시 복이 가져오면 노력을 통한 변화. 변화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외부에 온 것이 아니라 뭐가 그냥 계절 자체가 변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노력해서 변화와 생성을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변화가 일어났네. 알겠죠? 생성도 일어났네. 뭐가 생성됐어? 싹이 생성됐잖아. 괜찮나요? 계속 가볼게.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절 그 자체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나무는 자기 혼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겨울 존버해서 푸른 싹을 내밀었다. 하늘 들이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늘로 쭉쭉 올라간다. 잘한다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 마침내 끝끝내. 이런 거는 그냥 뭐 감탄사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다. 괜찮나요? 자, 요 정도를 읽었어요. 알겠지? 꽃피는 나무가 본인 자신 스스로 읽어낸 거라서 결국 나무는 자기 나무로 자기 몸으로 나무래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존재라서. 오케이? 요 정도로 읽어냈으면 아주 나이스. 자, 가볼게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요런 이런 걸 이제 나는 말할게요. 타겟 문제라고 할 거예요. 타겟 문제. 그러니까 딱 볼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먼저 풀게요, 저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선생님 전 3번 먼저 풀고 싶은데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웬만하면 제 순서를 따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선택지부터 A에서는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까요? 자,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 찾아볼까요? 자, 상승적 이미지라는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간다는 느낌이 들면 돼요. 자, 볼게요. 어디 있어?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대가리를 쳐들었다 그랬지. 뿌리 박는 건 어디여야 돼? 아래여야 되죠. 대가리 쳐드는 건 쳐들다라는 것 자체가 위를 본다는 암묵적인 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상승적 이미지 있는 거야. 알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서 있다 이런 것 자체도 상승적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디디고 위를 향해 서 있다라는 걸 이제 서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상승적 이미지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B 파트에 하강적 이미지가 있는지 볼까요? 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있냐 없냐 팩트 체크예요. 알겠죠? 있냐 없냐예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 뜨거운 로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고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오히려 하늘을 들이받는 것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아닌가요? 하늘 위에 있으니까 그럼 반대네. 하강적 이미지 있었어? 없었어. 이것 때문에 틀렸네. 1번 체키고 괜찮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또 써주세요. 문학 선택지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부정 or 긍정, yes or no, 오케이 오케이 요런 느낌입니다. 이분법적이에요 문학 선택지는. 왜냐하면 문학 자체가 주관적인 거 선생님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50만 명이 볼 수능 같은 모의고사나 그런 문제들은 뭐로? 느낌으로 풀게 하면 안 돼요. 뭐로 풀어야 돼? 그치? 팩트 체크로 풀어야 돼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정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법적입니다. 문학 선택지는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뭐만 하면 된다? 찾기만 하면 돼. 일단 찾기만 하면 돼. 알겠죠? 여기서 못 찾았잖아. 하강적 이미지 없었잖아. 그럼 일단 땡이야. 알겠죠? 자, 2번 선택지도 볼게요. A의 뿌리박고는 겨울나무에 좌절감을 드러낸대요. 일단 어때요?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두 손을 들고 벌받는 자세로 서 있는데 벌받는 자세로 서 있는데요. 어때? 일단 좌절감을 일단 보이나요? 좌절감 보이나요, 여러분? 어,
느낌이 안 오죠, 사실. 뭐 느낌이 안 온다고 봐도 되고요. 근데 애초에 여기서 좌절감이라는 것 자체를 보여줬어요. 우리 보기를 좀 빌릴까? 이게 지금 다 좌절감을 느껴서 지금 뿌리박고 있는 거야? 아니죠. 오히려 이건 뭐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자기 부정, 스스로 내적인 힘, 변화하는 과정, 생성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좌절감은 애초에 없었다. 괜찮나요? 선생님, 이게 아닌데로 좌절감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죠. 이게 아닌데 뭐예요? 그냥 자기 부정일 뿐이야. 뭐를 하려는? 변화를 하려는. 괜찮나요?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B는 볼 것도 없어. 오케이? 2번 제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선택지 다 봐서 그래. 알겠죠? 이렇게 A만 보고 아니면 D는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3번.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냈대요. 자, 자연의 질서의 순응을 하는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시에서는. 왜? 내가 뭐 X치라고 했어?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야? 외부 아니야? 자연의 질서는 외부 아닌가요? 오히려 뭐야? 나무는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애초에 안 돼. 괜찮나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시를 다 읽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4번 선택지 가볼까요?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비유한 표현이래요. 자, 이렇게 읽어야죠. 그쵸? 이제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비유한 표현이라 한번 가볼까요? 두 손을 벌받는 자세로 서서 있다. 누가? 나무 아닌가? 외양을 비유한 거? 여러분 근데 이거 알아두세요. 비유가 없는 시는 없어요, 사실상. 알겠죠? 물론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비유가 없는 시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손을 뭐에 비유한 거야? 나뭇가지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괜찮네? 여긴 일단 괜찮아. 그럼 이제 B 보는 거지.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자,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잎이 되고 푸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자체가 자, 이제 봄나무의 열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그쵸. 자기 부정을 통해서 뭐 했어? 내적 힘을 불태워서 영화를 거부하면서 버티면서 결국 이뤄낸 거 아닌가요? 싹을 이뤄낸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열정으로 볼 수 있겠죠. 나쁘지 않지. 나는 4번이 정답인 것 같아. 실제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 첫 강의니까 선생님 5번까지 보고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A의 벌은 겨울나무에, B의 싹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자, 5번 선택지 많이 고른 친구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A의 벌은 겨울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대요.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쵸. 괜찮죠? 자, 근데 B의 싹은 고통을 상징해요? 이 싹이 고통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생성이죠. 노력을 통한 생성이었지, 그치? 이건 그럼 고통이 아니라 생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5번도 안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윗글의 표현상 특징 한번 봅시다. 선생님 보기 먼저 풀면 안 돼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먼저 제끼는 스타일이라. 자, 가볼게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그대로 계속 갈게요. 이거는 말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할게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말을 건네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말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가 들리겠지? 근데 자, 이걸 듣는 청자는 있는데 이 청자는 대답은 없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어. 자, 선생님 항상 유튜브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금 이걸 녹화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잖아. 이건 녹화된 거잖아. 이미 과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보고 지금 말을 해요? 아니죠. 저는 지금 카메라 보면서 말하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건네볼게요. 여러분, 근데 난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대답을 못 들었겠죠.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 다시 한번. 듣는 사람은 있어. 듣는 사람으로 지정된 건 있어. 여러분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직접 지금 말을
건넬 수가 있냐, 답장을 해줄 수가 있냐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근데 지금 그럼 나무한테 말을 건넸어야 되거든요. 있나요? 나무야 이렇게 말했어야 돼. 없죠. 자,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야말로 이것도 팩트 체크 알겠죠? 자, 계속 2번 선택지 가볼까요? 반복과 점층. 자, 반복. 아까 우리 봤어요. 반복은 이미 봤고. 그럼 점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점층은요.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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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더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점층이에요. 자,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영하 13도, 20도, 그다음에 영상 5도, 영상 13도. 이것도 점층이에요. 점점 더해지나? 온도가 더해지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어,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반복이 됐죠. 그리고 밀고 간다는 지금 반복도 있을 뿐더러 밀고 또 민 거죠. 더해진 거죠. 미는 게 더해진 거잖아. 게다가 뭐까지? 역동적 측면까지 보여주는 거죠. 역동적 측면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동작성이 있으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역동을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해? 역동적이다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누구는 100m 달리기가 역동적인 걸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걸음만 걸어도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역동적인 걸 얼마나 역동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 동작성이 있으면 역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자, 밀고 올라가는 거 동작성 맞죠? 그리고 밀고 간다라는 말이 반복이 됐죠. 그럼 점층과 반복이 더해져서 역동이 됐네. 정답 2번. 알겠죠? 자, 여기는 설명을 좀 빡세게 들어놓으세요. 3, 4, 5번도 볼게요. 이거 다 해드릴게. 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아,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대요. 자, 근경이 뭐죠? 근경이 뭐예요, 여러분? 가까이 보는 거거든요. 가까이 보는 거거든요. 원경은 뭐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애초에 근경과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되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세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어디에만 고정돼 있어요? 나무의 시선이 고정돼 있는 거예요. 나무의 시선이 고정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경에서 원경이 나오려면 이 나무들이 이 나무가 서로 모여가지고 나무들이 서로 모여서 숲을 이룬다. 이렇게 가야 쫙 넓어진 느낌이 들지. 나무 하나만 봤다가 이젠 뭐까지 봐? 그 나무들이 모인 숲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건 얘는 뭐만 봤어? 나무만 봤어. 오히려 솔직히 자세히 말하면 나무 자체 봤죠. 마지막에 뭐까지 봤어? 나무에 있는 꽃으로 봤죠. 그럼 이거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원경에서 근경이에요. 오히려 나무가 더 컸잖아? 꽃이 더 작죠? 꽃이 나무의 한 부분 집합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나무가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꽃으로 갔으니까 오히려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아무튼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자, 4번 토속어. 자, 토속어는요. 외우는 거 아니야. 토속어는 그냥 시골, 농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고정관념이긴 한데 여러분 토속어 하나하나 못 외워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못 외우니까 이건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자연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라는 거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자연을 예찬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토속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뒤에 토속어가 있어야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토속어 없으니까 얘도 안 되지. 그쵸? 이해되죠? 자, 계속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 언어적으로 표현한 게 뭐다? 의성어, 의태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카메라 배터리가 지금 없어서 일단은 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오히려 좋죠? 제가 얼굴 안 보이니까. 자, 계속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그쵸? 의성어랑 의태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막 부득부득 막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으라차차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도 없으니까 뭐도 안 돼? 화자의 심정 선명히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보통 지금 이 선택지는 의성 의태어가 중요한 거지 화자의 심정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항상 맞는 선택지 알겠죠? 화자의 심정을 제시하려고 시를 쓰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가볼게요. 첫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가볼게.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볼게요. 자, 보기 읽었으니까 스킵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닌데는 나무의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 자기 부정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한다? 변화를 지향한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변화를 지향한다. 지향 선생님 지향 이것도 맞나 틀리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부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지향에서 지금 일어난다고 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 알겠죠? 그냥 지향은 생각하다, 원한다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만 보면 돼. 자기 부정하는 장면만 보면 된다. 그럼 자기 부정이 이게 아닌데가 맞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이거 맞으니까 제낄게. 자, 계속 가볼게요. 2번 선택지.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에 우린 뭐예요? 내적인 힘이 있다고 보기에서 좋고 밀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누가 한다는 거였어. 그쵸? 나무가 그런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나무의 의지로 내적인 힘 쏟는다? 맞죠. 그쵸? 일단 여기서는 계속 나무의 모든 행동 자체가 내적인 힘에서 왔다고 해도 괜찮겠죠? 그쵸? 자, 계속 가볼게요. 3번 선택지. 온몸이 으서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 똑같아. 2번이랑 3번 선택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온몸 으스러지도록도 이거 뭐예요? 변화와 생성을 위해서 노력은 사실상 계속 변화와 생성을 위해서 해줘 되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또 변화 생성 노력 또 똑같은 말이에요. 보기랑 알겠죠? 4번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에? 제목이 애초에 봄나무로 끝나는데 개소리. 정답 몇 번? 4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문학 선택지는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분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아예 개소리 할 확률이 높아요. 아예 없는 소리라고 할게요. 그냥 너무 제가 구독자가 만약에 더 많아지면은 이게 좀 너무 나이브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소리를 할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 완전 시 전체를 부정해버리죠. 자, 4번 찍고 5번 보면 안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남는데 근데 여러분 아직 첫 시간이니까 5번까지 한번 볼게요. 꽃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꽃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 꽃피는 게 사실 노력으로 인한 뭐예요? 변하고 이 변화를 얘는 뭐라고 한 거야? 성장으로 말한 거네. 그럼 변화 있었고 꽃이 있었으면 그냥 요거는 맞는 선택지 알겠죠? 왜냐면 보기에도 있었으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현대시 첫 강의였고요. 다음 문화가 아마 현대 소설이 될 것 같은데 자 정리. 문풀 순서는 무조건 제목 먼저 보시고 보기 정말 빡세게 읽으시고요. 지문 바로 가서 한 번에 읽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반복은 강조를 동반하고 리듬과 운율감도 동반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선택지 항상 이분법적 스타일. 부정인지 긍정인지 있나 없나 yes나 no나 근데 적절하지 않는 선택지는 봤듯이 아예 없는 소리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